오는 일요일에 원더 페스티벌이 드디어 열립니다. 표를 사서 가기만 하면은 정말 신세계를 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피규어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저번에 말했던 원더 페스티벌 2024 썸머에 대해서 그곳에 출품하는 제품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죠. 일본을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러고 보니 그렇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확인해 보겠냐? 일본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아쉬울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우리는 트위터에 들어가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트위터를 진짜 많이 이용하거든요. 물론 인스타그램도 많이 사용하겠지만은 그림이나 피규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가 훨씬 더 많이 활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로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이미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던 해시태그 기억하시죠? 이미지에 나오고 있죠. WS2024, WS2024, WS래. WF2024 여름 핫자, WF2024S 오시나가키. 이게 이제 메뉴 라는 얘기거든요. 저거 검색해서 나오는 메뉴가 뭐냐 이런 뜻이고 원더패스라고 해서 일본 가타카나로 적혀 있는 해시태그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이는 해시태그가 원더 페스티벌에 시작하면 참가자들이 올리는 해시태그예요. 그래서 저 태그가 있으면 대부분 원더 페스티벌에 출품 등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출품자들은 닉네임 옆에 WF50301 같은 코드 번호 같은 게 써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배치 주소 같은 겁니다. 이건 이제 회장 가신 분들이 필요한 코드인데 딱 보시면은 이제 플로우 가이드라고 이미지 올려놨고 그 플로우 가이드에 있는 배치 책상 배치를 확대시켜 놨거든요. 보시면 한번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저기 원에 들어가 있는 게 50301. 저 코드 번호에 맞는 테이블이거든요. 절로 가시면 작품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배치 주소를 좀 보시고 그다음에 원패 사이트에서 보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배치표 확인하고 얼른 찾아가 가지고 저 배치표 주소에 있는 분들을 이제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작품도 살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일본에 못 가신 분들과 같이 저도 일본에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에 올라온 작품들을 IP별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을 좀 보고 어떤 작품이 인기가 있는지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엘든링 다크소울류 피규어예요. 프롬소프트 게임은 전부 다크 판타지 캐릭터들이죠. 다들 이제 역사물의 히스토릭 피규어들처럼 디테일함이 특징이고 진중한 디자인이 무거운 디자인이 특징이죠. 처음은 하라기리 작가의 엘들링과 다크소울 피규어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엘들링의 필드보스 써가는 엑디키스 이름이 좀 어렵네요. 토해내는 부패가 좀 많이 좀 짜증나는 캐릭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피하려면 하루 종일 피하는데 아무튼 써가는 피부 위에 뭔가 이제 막 종양처럼 올라오고 나뭇가지처럼 막 올라온 저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대로 조형해냈습니다. 하나하나 표현한 걸 보면은 좀, 와, 저건 좀 변태가 아닌가. 그 다음에 눈을 딱 보면은 갈라져 있거든요. 이걸 또 보면은, 와, 징그러워가지고, 아, 이 정도 변태면은, 뭐 이런 느낌의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작가예요. 그 작가님의 종기사, 노예기사 겔이라고도 하죠. 다크소울 3 DLC의 실질적 마지막 보스거든요.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옷에 있는 문양을 최대한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디테일을 자랑하죠. 딱 사람 모습 같아 보이는데 거의 뭐 갑옷이 디테일 다 들어가 있고 장갑, 수염, 망토에도 들어가 있고 칼에도 주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이런 모습 자체가 이 캐릭터에 무거운 느낌을 좀 주거든요. 그 다음에 캐릭터 특징이 짐승 같은 모션에 아크로바틱한 검수를 좀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엉거주춤하게 서 있죠. 낮게 굽어 있는 모습이 마치 이제 곧 튀어나올 것 같은 용수철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흑검의 말레키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등장 연출이 너무 멋있었죠. 짐승사자의 그랭 딱 쓰러뜨리고
그랭이 자기 팔찌에다 검 딱 찍고 뽑아 올리면서 사제복 불타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나타나는 늑대 갑옷이며 검은 갑옷의 말레키스. 진짜 멋있는 캐릭터입니다. 조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얇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그 늑대의 모습을 좀 담고 싶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날렵하게 뽑아내기 위해서 얇게 좀 뽑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날렵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크리처와 고질라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R1 토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피규어를 좀 많이 만드는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오리지널 제품들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현재 보시는 게 곤충군단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곤충과 사무라이를 섞은 느낌이에요. 디자인을 되게 어울리게 했다고 해야 하나? 딱 허감이 없을 정도로 저런 느낌의 캐릭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잘 뽑았어요. 디자인하는 능력이 정말 좋다는 소리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 캐릭터들은 시리즈가 많진 않아요. 근데 몇 개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스튜디오에서 만든 작품이 리무루스라고 해서 날개 달리는 호랑이에요. 이것도 호평이 개인적인 취향으로도 이런 판타지 느낌에서도 이렇게 날개와 호랑이 현재 있는 환수를 섞은 느낌을 더 좋아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모논도 나옵니다. 귀엽죠? 화룡의 리오레우스, 그 다음에 고마가라 SD 버전 피규어입니다. 아마 엄청 작을 거예요. 한 주먹보다 작겠죠? 축 처러진 이제 마가라가 엄청 귀엽습니다. 아마 똑같이 지금 이미지처럼 색칠은 안 돼 있을 거고 붓도색이나 아마 에어브러쉬 도색 같은 걸로 간단하게 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런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저렴할 거예요. 한번 딱 가면은 소소하게 집어올 정도의 금액일 거라 봅니다. 자, 이게 데스트로이아 크리처의 마지막 부분은 역시 고질라죠. 고질라는 아니지만 트위터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하트를 찍어주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데스트로이아는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그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꽤 오랫동안 등장했던 캐릭터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데스트로이아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데스트로이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요? 지금 고질라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원더 페스티벌에 가면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항상 호평받고 사랑받고 상도 받고 하는 그런 IP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원신입니다. 원신은 사실 미소년 피규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남성 피규어도 많이 나오죠. 저는 그닥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갖고 오진 않았어요. 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JP1님의 신학입니다. 딱 봐도 차가워 보이는 얼음 누나 신학은 검은 전신 타이즈의 언더북 디자인의 패션이 특징이죠. 사실은 원신의 되게 초기에 디자인이 나왔던 캐릭터인데 안 나오고 있다가 나온 캐릭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인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보면은 저 신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얄쌍하면서 느낌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조형사분께서는 나름 더 굴곡을 살리고 볼륨을 주고 싶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섹시를 담은 큐트 그리고 눈썹을 살짝 두껍게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나 같기도 하고 나름 조형사의 해석이 잘 들어가는데 이쁘게 나온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모 스튜디오의 나이다입니다. 귀여운 외형으로 진짜 많은 유저들을 원신 게임으로 복학하게 만들었던 캐릭터죠. 스토리도 엄청 슬프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스토리가 쩐다 얘 진짜 슬퍼 어쩌라고 내가 하질 않은데 원신을 이러고 넘어갔었는데 사실 디자인만 보면은 엄청 이쁜 게 맞아요. 실제로 지금 모모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디자인을 잘 뽑다 보니까 게임 모델링에서 나이다의 얼굴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비율이 되게 괜찮게 나왔죠. 원형사의 실력이 좀 되게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도 인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빠르게 품절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블루 아카이브. 블루 아카이브는 사실 한국보다 일본에서 더 인기가 많은 IP죠. 요즘 올라온 작품으로는 아인, 소프, 우루 꼬맹이들입니다. 안드로이드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름을 좀 부르려고 하면 좀 번거롭다 보니까 딱 아인, 소프, 우루라고 많이 불립니다. 이 세 꼬맹이들은 원한 그대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꼬맹이들 말고도 비슷한 작품들이 몇 개 나올 거예요. 원패에는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현재 조형사의 작품이 특별하게 좀 원한대로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물론 까봐야 알겠지만 사진도 그렇고 너무 잘 뽑았다. 이번에는 아스마토키 바니걸 버전입니다. 블루 아카이브에서 꽤나 인기 있는 바니걸 중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면 트위터에 자주 보던 작품이긴 해요. 조형팀 케르베로스의 토키 바니걸 버전이거든요. 원하는 아사나기 작가님이, 조형은 프렌치돌 작가님이 작업한 피규어입니다. 딱 봐도 아사나기 특유의 느낌이 나는 눈매와 쇼스텍 느낌의 바디, 이런 게 많이 특징이죠. 그런데 프렌치돌 님도 바디를 되게 잘 만드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너지가 더해져가 진짜 멋진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블루 아카이브는 학원물이니만큼 캐릭터들의 수영복 버전들이 다양합니다. 여름이니까 수영복 스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특징이 없어 보이는 모브들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디자인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너구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콘 타누키지만 우리나라 분으로 알고 있어요. 공너구리 작가님은 발키리 경찰학교의 해양경찰 버전의 모브를 골랐습니다. 원안과 좀 포즈가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가련한 몸매에 라이브 2D에서 보여줬던 팬티 라인 만지는 모션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신 거죠. 되게 귀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니케. 니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김영태가 만든 유명한 모핑 게임입니다. 트위터에서는 이제 검색해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올린 피규어가 위에 나오거든요. 태그는 WF2024S 샵 니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상단에 보이는 캐릭터는 모더니아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정 코스튬 퍼스트 어펙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PVC 나온다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라이브 2D에서 보여줬던 잔망스러운 느낌을 그대로 피규어에 넣고 싶어서 만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깔끔하고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니케를 했습니다. 아니스 썸머 버전 있죠? 스파클링 썸머 스킨 했는데 거의 그 같은 걸로 수영복 만든, 그때도 완판을 했습니다. 이번 모더니아도 매우 이쁠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사진에는 좀 작게 나왔는데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에 서브컬처계에는 난제라고 해야 하나, 항상 싸우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누나 캐릭터냐 로리 캐릭터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누나 캐릭터들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이번에 나온 조형 중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조형이에요. 니케에 나갑니다. 원하는 그대로 조형도 했고 베스트샷에서 찍은 포즈를 딱 보면은 게임 캐릭터가 그대로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눈여겨보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홀로라이브입니다. 홀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해선 팬덤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훨씬 더 유명하죠. 일본은 메인이죠. 그런데 원패에서 검색해보면은 홀로라이브 자체적으로 좀 막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와도 재판인 경우도 많고요. 그 와중에 제가 모신 이 두 분들은 신작을 많이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난 영상에서 보내드린 적 있죠. 홀로라이브 게이머즈의 이누가미 코로네입니다. 원형은 보부치키 작가님이 진행을 했어요. 게임하는 중에는 빡친 코로네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보통 코로네 방송 보면은 종종 저렇게 코로네 스키 잡아가지고 쥐어짜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딱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진짜 막 애니메이션풍의 홀로라이브 캐릭터가 그대로 나온 것 같죠? 되게 특징이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시너지가 되게 좋게 나온 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피규어는 홀로라이브 게이머즈의 네코마타 오카유입니다. 똑같이 게이머즈죠. 자유분방하고 장난기 가득한 얼굴인데 또 그 안에 귀차니즘이 많다 보니까 누워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리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오니기리아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것만 보면은 앞에서 이누가미 코로네 보부지키 선생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이제 홀로라이브 팬덤과 스트리머의 관계가 애정과 멸시가 가득하다라는 말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피규어가는 일본이다, 일본이 종주국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또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말이죠. 일부러 말하지 않아도 꽤 있을 거예요.
특히 요즘은 생산 기지 자체가 중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이 원래 조각에 대한 문화가 깊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이 서브컬처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네 스킬에 서브컬처를 입히는 거죠. 그러면서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은 조형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물론 중국만 있냐? 아니죠. 우리나라도 많진 않아요. 하지만 그 특유의 몰아붙이는 능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집중하는 능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해외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야, 그러면은 일본은 이제 그러면 한물 간 거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피규어 산업이나 캐릭터 IP 산업에서 순위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시기상조죠. 왜냐면 결국에는 원더 페스티벌이 어디서 열립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딥니까? 일본이거든요. 오랜 시간 서브컬처 문화를 다져온 일본을 중국이나 한국이 뭐 치고 나간다고 해서 아직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필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지, 결국에는 일본이라는 안에 우리가 놀고 있는 거죠. 제가 보여드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질 것 같은 분야를 갖고 온 거거든요. 실제로 행사에 나가게 되면은 애니메이션 관련 피규어들이 진짜 많고, 오리지널 자켓들, 그 다음에 로봇, 그것도 오리지널, 그 다음에 되게 옛날 컨텐츠, 동방, 그 다음에 특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런 피규어들이 나와서 한데 모여서 경합하는 곳이 원더 페스티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제품이라고 말하죠. 팔리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랬죠. 일본 한물 간 거 아니야?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 일본은 아직 강자다. 무시할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원더 페스티벌은 그냥 가기에도 얻을 것도 많고 볼 것도 진짜 많은 행사예요. 그러니까 피규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막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외를 바라보고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장 구조가 결국에는 작가들이 해외를 무조건 바라봐야 됩니다. 그림 시장이랑 많이 비슷해요. 물론 비교해서 수요가 많이 작긴 하지만 수요가 작으니까 해외 시장에서 자신을 더 많이 보여주고 수입, 돈을 받는 것 자체를 해외에서 받을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외 시장이 눈이 진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을 기깔나게 뽑은 건 기본이고 자기 색도 넣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허들이 높은 시장일수록 한 번 넘으면 팬을 얻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삽질을 하지 않고 막 작가방 들려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시간이 좀 많잖아요. 저는 많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에 가서 알려드린 해시태그 있죠. 한번 검색해보세요. 분명히 좀 끌리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와, 이건 나도 한번 사고 싶다. 와, 이건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작품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7월 28일이죠. 오는 일요일입니다. 그때 있을 일본 원더 페스티벌 2024 썸머 행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습니다. 이미지를 보신가 좀 어떠세요? 좀 근질거리지 않습니까? 아, 나도 사고 싶다. 이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전 항상 있거든요. 나도 한번 칠해보고 싶기도 하고,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나도 결국에는 내 거 만들어서 팔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못 가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린 이미지는 검색해보시면 아시다시피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거기에 올라온 이미지조차 조금 올라온 거예요.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 이미지 보고 와, 이런 시장도 있구나.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런데 그 어려운 곳에서 열심히 있는 정말 작은 피규어도 있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팬덤을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고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 나도 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브컬처를 즐기는 것도 좋은데 그 즐기는 거를 내가 생산자나 혹은 내가 컨텐츠 제작자로서 서브컬처를 즐기는 것도 정말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기 결과물을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미 다들 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말 한마디 얹어봤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또 이제 새롭게 베이스와 피규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한 번 더 갖고 와 보겠습니다. 이상